반복을 반복한다. 자, 이 무슨 말일까요? 자, 가장 쉬운 예제를 하나 선택을 해볼게요. 바로 구구단입니다. 자, 구구단 한 단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린 지난 시간에 한번 해봤죠.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int 단이라는 변수를 하나 둡시다. 자, 구구단에 몇 단인지 단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이 얼마인지를 선택을 하고 반복을 시킵니다. for 문을 돌려보죠. 자, i는 1부터 i가 9보다 작을 동안 자, i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구구단의 한 단을 만들어 볼게요. 자, printf %d 그 다음에 곱하기 %d는 %d라는 이런 모양을 화면에 만들어내는데, 자, 맨 앞에는 단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i가 나오고 단과 i를 곱한, 자, 이렇게 해서 단만 결정을 하면 화면상에 몇 단인지에 따라서 구구단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단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2단입니다. 출력을 해보면 자, 2단이 이렇게 나오죠. 2는 2, 2는 4 해서 자, 이쪽은 단입니다. 9번이 단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이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i 값이죠. i는 1부터 9까지 하나씩 증가되고, 세 번째 나와 있는 이 숫자는 바로 단과 i를 곱한 거. 그래서 이 단의 값을 5단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면 5단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반복을 시키겠습니다. 즉 큰 반복과 큰 반복 안에서 작은 반복이 진행됨. 자, 큰 반복 안에서 작은 반복이 진행된다. 2단부터 9단까지를 다 찍어 볼게요. 자, 단이 지금 특정한 단이 아니라 단을 2단부터 단이 9단까지 단을 하나씩 늘리면서 for문을 돌려보는 거예요. for문을 돌리는데 이게 큰 반복입니다. 자, 이게 큰 반복. 자, 그리고 이 가운데에 들어있는 for문이 작은 반복이에요. 그리고 자, 이렇게 큰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몇 단을 찍는지를 찍어 볼까요? 프린트를 해봅시다. printf 자, %d 단. 자, 이렇게 해서 단을 여기다가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몇 단인지 2부터 9 사이에 단을 하나씩 늘리면서 몇 단인지 출력하고 그 단에 해당되는 구구단을 반복문을 돌리면서 출력하는 거예요. 자,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실행시켜보면 자, 2단부터 출발합니다. 자, 2단 나와있죠. 2단, 그 다음에 3단, 그 다음에 4단, 5단, 6단, 7단에서 9단까지 나오고 큰 반복이 끝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반복을 반복하기라는 그런 논리를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식입니다. 반복을 반복한다. 결국은 이 반복을 반복한다라는 이런 코딩을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생각을 정리하는 순서는 일단 큰 반복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반복을 먼저 크게 반복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을 큰 반복 안에서 정리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반복하기 예제를 여러 가지 예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풀게 될 텐데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구구단을 출력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는 거고요. 또 하나 아주 쉬운 예제 하나가 재미있으면서도 쉬운 예제 하나가 바로 별짓기입니다. 자, 별짓기. 자, 별짓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짓기는 일단 어떤 거냐면, 자, 별짓기는 예를 들어서 자, 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별 5개를 찍는 방법. printf 별 5개. 그 다음에 엔터 한번 눌러주는 거죠. 자, 이게 별 5번 찍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별 5개를 직접 타이핑해서 집어넣는 거 말고 프로그램에게 반복 논리를 통해서 코드를 실행시키고자 함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을 한 번 찍는 거를, 자, 이 구문을 여러 번 반복함. 자, 한 번 찍기를 여러 번 하는 거죠. 자, 5번을 찍으려고 그래요. for 자, i가 0부터 i는 5보다 작을 때까지 i를 증가시켜 가면서 별을 5개를 찍는 거예요. 자, 실행시켜 보면 별 5개 찍었죠. 그런데 끝에 줄바꿈 문자, 계획 문자가 없으니까 끝나고 나서 printf 계획 문자 하나를 찍어 줍시다. 자, 이렇게 되면 별 5개를 찍는 문장이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별을 여러 번 찍으려면 이 여러 번이라는 거를 입력을 받을까요? 입력 받아서 여러 번을 찍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 번이라는 거는 바로 이 5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자, 이 5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 받는 거예요. 자, printf 그 다음에 자, how many 자, 물어봐요. 그 다음에 scanf로 %d를 입력을 받겠죠. 자, 그래서 count 그래서 count를 입력받은 count 개수만큼 반복문을 돌리는 거죠. 자, 그러면 int count 변수 선언해줘야 되겠죠. 자, 실행시켜 보죠. 자, how many 자, 10번 그러면은 10번 찍죠.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자, 15번 자, 15개 찍죠. 자, 이런 여러 번 찍는 입력받아서 여러 번 찍는 이거 자체를 이만큼까지 진행되는 이 과정을 여러 번 해볼까요? 계속 반복을 시켜볼게요. 자, while 1 자, 이건 무슨 뜻이죠? 무한 반복. 그래서 무한 반복으로 어디까지? 이만큼을.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작은 반복으로 돌리는 겁니다. 자, 이게 큰 반복이고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큰 반복입니다. 자, 큰 반복이 어디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이제 큰 반복.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은 자, 요만큼이 작은 반복이죠. 자,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자, 하나 찍어라, 한 번, 5번 찍어라, 7번 찍어라, 10번 찍어라.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봅니다.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끝을 내는 브레이크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자, 브레이크는 어디다 집어넣냐면 count가 if count가 1보다 작으면 그러면 브레이크를 걸도록 할게요. 자, count가 1보다 작으면 다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5, 4, 7, 2 하다가 0 하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반복, 작은 반복을 나눠서 반복을 반복하는 방법.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이 별짓기를 진행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별짓기에서 이번에는 패턴 만들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패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별을 3개짜리를 5번 하게 되면, 자,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별 3개를 5줄 찍는 거예요. 3번씩 찍기를 5번 찍는다. 자, 그렇게 되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 이 카운트는 한 줄에 몇 개의 별이 찍히는가. 자, 이게 카운트고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인트, 자, 로우 해가지고요. 얘는 몇 줄을 찍을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하고 로우를 2개를 다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개를 다 물어봐야 되니까, 자, how many 카운트를 물어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how many에다가 로우하고 카운트를 같이 물어볼게요. 그러면 %D로 2개를 받으면 되겠죠. 자, 로우까지, 자, 로우하고 카운트를 2개를 받습니다. 자, 그렇게 받아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만약에 로우가 지금은 5개고 카운트가 3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찍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한 줄, 2줄, 3줄, 4줄, 5줄 찍는 이 큰, 즉 로우만큼 돌리는 게 큰 반복이에요. 그 다음에 큰 반복 안에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3개를 찍는 게 작은 반복이죠. 5번의 큰 반복 안에 3번씩의 작은 반복이 진행이 된다. 자, 이렇게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큰 반복 몇 번 진행된다고요? 큰 반복 i는 해서 큰 반복은 로우만큼, 자, i가 로우보다 작은, 자, 로우만큼 큰 반복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게 큰 반복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큰 반복. 그러면 이 큰 반복 로우만큼 진행되는 동안에 작은 반복, 별을 카운트만큼 찍기. 자, 별 카운트만큼 찍는 거는 이만큼이죠. 자, 요만큼이 작은 반복으로 이제 올라오면 되겠죠. 자, 이게 작은 반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도 i가 사용되고 여기도 i가 사용되기 때문에 변수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사용하는 이 i 대신에 작은 반복에서는 보통 i 다음에 나오는 j를 씁니다. 자, j로 바꿔가지고 쓰도록 해보죠. 자, j. 그래서 큰 반복 안에 작은 반복이 진행이 되고, 자, 반복이 작은 반복은 어디까지냐면, 작은 반복은 보세요. 별 3개를 찍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죠. 자, 이 엔터, 이 부분에 엔터가 들어가는 것까지를 작은 반복에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가 들어가는 이 부분이 작은 반복. 그래서 이만큼이, 여기까지가 작은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큰 반복은 바로 로우만큼 진행되는 이 부분이 큰 반복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큰 반복과 작은 반복으로 별을 가로 세로 크기를 받아서 넣는 코드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행 한번 해 봅시다. 자, 5줄을 3개씩 찍기. 자, 나오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에는 10줄 동안 7개를 찍자. 그러면 이렇게, 자, 7개씩 작은 반복이 몇 번? 10번 진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패턴을 조금 바꿔 볼까요? 자, 패턴을 여기서 자, 이렇게 똑같은 개수만큼 찍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처음에는 1개, 2개, 그 다음엔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자, 이렇게 해서 자, 별을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 거예요. 별의 개수가 로우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별도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직각 삼각형 모양의 별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략을 좀 세워 볼게요. 자,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밑에 코드는 다 지워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뭘 물어보면 될까요? 자, 입력을 받아 들 거는 총 몇 줄을 찍을 것인가. 지금 이 그림에서는 5줄이에요. 그쵸? 그래서 5줄 딱 찍겠다고 하면 1개부터 출발해서 5개까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볼 건 없는 거죠. 자, 이것만 물어보면 만들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줄에는 1번 줄은 별 1개. 자, 2번 줄은 별 몇 개요? 2개. 자, 이렇게 해서 5번 줄은 별이 5개. 이렇게 해서 별을 이렇게 1개부터 5개까지 찍잖아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큰 반복은 줄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은 별의 개수만큼 찍기. 근데 별의 개수는 1부터 5까지.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큰 반복이 진행이 되면서 별의 개수가 처음에는 1개부터 출발했는데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5개까지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큰 반복을 먼저 걸겠습니다. 자, 큰 반복은 for 자, i로 출발할게요. 그 다음에 자, i로 row라고 할까요? 아까 썼던 변수. 자, row. 자, 이게 이제 큰 반복입니다. 그래서 이 row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작하기 전에 몇 줄을 찍을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물어봅시다. printf 자, row 물어봅니다. scanf %d로 자, row를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큰 반복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반복이 돌아갈 수 있어요. 일단은 5줄은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작은 반복, 별의 개수만큼 찍기. 그러면 자, 별의 개수만큼 자, 작은 반복 자, 여기다 놓고 보면서 할게요. 자, for int 이번엔 j잖아요. j는 0. 그 다음에 j가 얼마만큼? 별의 개수만큼. 그 다음에 j는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안에서 뭔가 작은 반복이 진행이 돼야 돼요. 자, 이게 큰 반복이 이렇게 돌고요. 작은 반복이 이만큼 돕니다. 그런데 이 작은 반복이 이렇게 돌 때 이 안에서 몇 번의 별의 개수만큼 별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printf 별을 하나 찍어요. 별을 하나 찍고 한쪽에 작은 반복이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한 줄을 내리는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별의 개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별의 개수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자, stars라는 별의 개수를 세는 변수를 하나 여기서 만들어 봅시다. int stars. 자, 그리고 별의 개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죠? 첫 번째 줄에는 1개부터 출발하죠. 자, 출발할 때 작은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큰 반복 안에서
작은 반복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반복이 큰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이 별의 개수는 스타스는 1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게 별의 개수 처음값. 자, 별의 개수는 1부터 출발해요. 그러면은 이 반복이 처음에 진행이 될 때, 즉 i가 0일 때, 첫 번째 반복일 때는 별을 하나 찍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i가 1이 되면서 다시 반복이 진행이 될 때, 그러면은 별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반복이 한번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기 전에 뭘 해라? 스타스를 뿔뿔 하는 겁니다. 즉 큰 반복이 돌아가는 동안 별의 개수는 하나씩 증가해야 함.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즉 보세요. 지금 큰 반복이 이렇게 5번이 진행이 되잖아요. 5번이. 자, 5번 진행되는데 한 번 그 큰 반복이 첫 번째가 진행이 됐을 때는 별의 개수가 1이었는데 두 번째 진행되기 전에 별의 개수는 2가 돼야 돼요. 그래야 별 2개를 찍죠. 그리고 세 번째 반복이 진행되기 전에 별은 3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5번째 줄을 시작하기 전에 별은 5개를 찍도록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 큰 반복, 자, 이만큼이 큰 반복이잖아요. 여기 큰 반복에서 처음에는 시작을 1로 출발을 했지만 큰 반복에서 뭔가 하나의 작은 반복, 큰 반복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스타스가 하나씩 늘어나면서 처음에는 1이었다가 한 줄이 끝나고 나면 플러스 2가 되죠. 다시 돌아서 또 한 줄이 끝나고 나면 또 플러스 또 다시 시작을 해서 또 플러스 이런 식으로 스타스 개수가 늘어나면서 필요한 출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로우를 선언을 안 했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죠. 자, 로우 5개. 그러면 하나부터 5개. 자, 로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이번에 로우를 10개. 그랬으면은 한 개부터 10번의 큰 반복이 진행되는데 처음에는 스타스가 1. 한 바퀴 돌고 나서 스타스가 2가 되니까 이제는 2개를 찍고 3이 돼서 3개 찍고 4가 돼서 4개 찍고, 그래서 점점 스타스 늘어나는 만큼 되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반대로 처음에 5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1번 줄은 별 5개, 2번 줄이 별 4개, 그 다음에 3번 줄이 별 3개, 4번 줄이 별 2개, 마지막 5번째 줄은 별 1개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가 4개 해서 1개까지. 자, 이런 모양으로 한번 찍는 거를 생각을 해 볼게요. 자, 바로 응용해서 집어넣을 수 있겠죠. 자, 몇 줄을 찍을 것이냐? 5줄을 찍을 건데 출발이 5개로 출발합니다. 즉 몇 줄을 찍을 것인지를 물어본 그 개수만큼 출발을 5개로 출발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로우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 로우로 입력받은 그 값 그대로 별의 개수 처음 값이 어떻게 결정되겠어요? 바로 로우로 결정되겠죠. 그리고 별의 개수는 개수만큼 찍은 다음에, 즉 개수가 1에서 5가 아니라 5에서 1이 되도록 하려면 별의 개수는 하나씩 어떻게 해야 돼요? 감소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걸로 바꿔요, 코드를. 자, 이렇게 해서 코드가 바뀌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10줄을 찍겠다고 하면 이렇게 처음에는 10개, 그 다음에 9개, 8개에서 별의 개수가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모양이 나옵니다. 자, 반복을 반복하라.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을 정확하게 정리하면서 큰 반복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고, 작은 반복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어떤 구문들이 수행이 되어야 할까, 그 안에서 변수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생각을 충분히 정리하면서 코딩해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나온 문제 10개를 풀어보면서 반복을 반복하라, 이 논리를 여러분들 잘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시작을 할 때 50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1부터 100까지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쫙 들어있으면은 가운데 찍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크면은 여기서부터 또 가운데를 찍고, 이거보다 작으면은 여기서 또 가운데를 찍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50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 여기가 5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면은 1에서 100의 중간인 50, 5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try more, try less 해가지고 더 크냐 더 작으냐 아니면은 같으냐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50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크다고 하면 절반을 가는 거예요. 절반. 작다고 하면은 이쪽으로 절반. 그러니까 50에서 25를 갈 거냐, 마이너스 25로 갈 거냐, 플러스 25로 갈 거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딘가로 갔어. 그러면 50에서 만약에 25로 크기를 갔다면 75잖아요. 그럼 75에서 이번에는 또 내려가려면 절반을 내려가는 거예요. 25의 절반. 그럼 12.5니까 12를 갈지 13을 갈지는 반올림을 할지 버림을 할지 결정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33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찾아가면 이게 50이잖아요. 자, 50부터 출발합니다. 50보다는 작대. 그러면 25를 빼요. 그럼 25야. 그 다음에 25에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25보다는 커야 되니까는 25에서 12만큼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시 작다고 하니까는 6만큼 떨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보다 크다고 하니까는 3만큼 올라가고요. 여기서부터 작다고 하니까는 1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언젠가는 도착한, 이게 바이너리 서치예요. 반반씩 쪼개가면서 찾는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접근을 하려고 할 때 50의 절반은 25지만 25의 절반이 12.5이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12를 하느냐 플러스 12.5를 반올림해서 13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이 숫자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가더라도 절반씩 쪼개가면서 가다 보면은 결국 만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작하는 숫자, 맞추는 숫자예요. 숫자는 일단 50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건너가야 되는 숫자, 이동하는 크기는 일단은 출발을 25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자, 숫자를 제시해요. 그 다음에 판단을 입력받아요. 어떻게 입력받아요? 1, 2 아니면 0이에요. 그래서 만일 1이면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더 크다는 얘기 있잖아요. try more, 더 큰 숫자를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숫자에다가 크기만큼을 더해줘요.
그 다음에 만일 2이면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에다가 크기만큼을 빼줘요. 그리고 만일 0이면 그러면은 맞춤이에요.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숫자를 제시해서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무한반복해서 이만큼을 무한반복을 하라는 얘기예요. 숫자를 제시해서 자 맞니 틀리니 어떠니 그랬을 때 커 그러면은 숫자에다가 크기를 더하고 작아 그러면 숫자에다 크기만큼 빼고 맞아 그러면은 바로 맞춤 해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다가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반복문이 다시 한번 돌아갈 때 뭘 진행을 하냐면은 자 판단의 입력을 받았기 때문에 시도 횟수가 뿔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도 횟수는 처음에는 없어요.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뿔뿔을 매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마다 크기를 절반으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이 만약에 끝났다는 얘기는 맞췄다는 얘기니까 반복이 끝났으면 맞췄다는 거니까 뭐래요? 시도 횟수를 줄여. 이러면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를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났으면 생각을 이 정도를 가지고 바로 이제 코드를 옮겨버리는 겁니다. 자, 코드를 한번 옮겨볼게요. 시작하는 숫자는 넘버라고 합시다. int 넘버. 자, 그 다음에 이동하는 크기를 int 사이즈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시도 횟수 int count. 그 다음에 무한 반복을 한대요. while 1.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숫자를 제시를 합니다. 숫자 제시하는 거는 여기서 how about 해가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 부분을 이만큼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프린트 여기다가 프린트 f 이만큼을 놓고 근데 여기에 50이라는 것 대신에 %d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컴마 자 이렇게 해서 자 조금 옆으로 키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how about 해서 물어봅니다. 판단의 입력을 받아요. scanf로 판단을 %d로 입력을 받죠. 입력을 받는데 입력받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가 그럼 여기다 변수 하나 필요하겠죠. 판단을 위한 변수. 그러면 int 뭐라고 부를까요? 자 int 뭐냐? 그러면 뭐 what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에 what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죠. 자 한번 입력 받았으니까는 count는 뿔뿔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1이면 if what이 1이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넘버는 사이즈만큼 키운다. 그 다음에 else if 만일 2이면 what이 2이면 그러면은 넘버는 사이즈만큼 줄인다. 그 다음에 else 자 1하고 2하고 0 나머지는 0이라고 그냥 치는 거예요. 맞췄으니까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걸리지 않았다면 사이즈를 절반으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이 이제 끝났다면 끝난 거니까 횟수를 출력하죠. 자, 어떻게 출력해요? 여기 보면 끝나고 나면 몇 번 반복했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가 printf 자, 얘를 화면상에 출력하는데 대신에 %d로 그래서 count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가지는지. 자, 지금 33을 출력을 시작을 하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봅시다. 자, 33이니까 50보다는 작죠. 작아요. 2번. 25보다는 커요. 1번. 37보다는 작아요. 2번. 31보다는 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1번. 34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2번. 그럼 33 맞아요. 0. 이러면 6번 트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냥 이걸로 해서 되네 그러고서는 바로 테스트 케이스 들어가면 테스트 케이스 통과가 제대로 안 될 거야. 테스트 케이스 들어가서 하면은 failed. 지금 그 TA한테 문제를 내가 고치라고 그랬는데 TA가 문제를 안 고쳤어. 어떻게 문제를 고쳐야 되냐면요. 여기에서 문제가 그럼 내가 문제를 어떻게 고치라고 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문제를 어떻게 고치라고 했나. 여기가 38이라고 나오게 했고요. 31, 여기가 35가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50에서 25가 떨어졌어요. 25로. 25에서 올라가는데 12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3, 12.5라서 플러스 2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3이 올라가요. 그래서 13에서 이제 내려오잖아요. 내려올 때는 13을 31, 7, 13을 빼면 6. 나누기 2하면 6.5잖아요. 그럼 반올림을 해가지고 이제 7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7에서 7을 나누기 2하면 3.5라서 반올림하면 4가, 그러니까 4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4를 2로 나누면은 2니까 2가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반올림하는 걸로 코드를 나는 바꿔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를 보여줄게요. 자, 코드를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쉽게 한번 테스트해보 가장 쉽게 테스트하는 게 이겁니다. 얘가 100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1하고 100 양쪽 끝단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50보다 커요. try more. 자, 75, 87, 93, 96, 97, 97. 안 올라가. 그러니까 버리니까는 안 올라가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가도 97 이상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소수점 밑으로 버리기 때문에 0.5씩 계속 떨어뜨리면서 그만큼씩 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반대로 2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50보다 작대. 25보다 작어 했는데 얘도 안 떨어져. 2를 못 찾아가요. 그래서 더 갈 수 있게끔 바꿔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느냐. 코드를 여기서 사이즈를 사이즈 나누기 2가 아니라 여기다가 사이즈에다가 2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예를 들어서 13이면 14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어차피 나누기 하면 버려지니까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6 나누기 3, 2는 3인데 7 나누기 3도 2도 3이거든요. 그러니까 짝수는 더하기 2를 해봤자 2로 나눴을 때 아무런 차이가 없고 홀수의 경우에는 반올림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2를 딱 하게 되면 자,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여기서 100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try more, try more, try more, try more 가다 보면은 결국 넘어가요. 그래서 try less 하게 되면 100을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1을 갈게요. 1. 여기서 try less, try less, try less 해서 가게 되면 1까지 가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되면은 또 안 되거든. 우리는 1에서 100까지를 지금 찾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또 하나 붙는 거야.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크기를 절반으로 하는데 이때 반올림 할 거. 반올림.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지 않고 만일 숫자가 1에서 100이 아니면 조정. 즉 무슨 얘기냐면 1보다 작아지면 그냥 1. 그리고 100보다 커지면 그냥 100으로 세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너무 커서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문제가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올림을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주는 거예요. if 그렇게 해서 바꾼 넘버가 만약에 1보다 작으면 그냥 1로 한다. 다시 또 넘버가 혹시 100보다 크면 넘버는 100이다. 자, 이런 정도로 장치를 하나 딱 걸어 놓으면 다시 찾아가 볼게요. 마이너스 1로 가는지. 자, 실행을 합니다. try less 계속 작아지는데 아무리 작게 해도 1에서 더 이상 안 가. 반대로 try more를 계속 해도 100에서 안 넘어가.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여기에 맞췄어요,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10개를 전부 다 패스하는 테스트 케이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좋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숫자를 제대로 잘 찾아가고 있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 자체로 코드를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TA가 적절하게 거기에 대해서 체크를 해줄 겁니다. 질문. 4-2번 한번 볼까요? 자, 2차원 숫자 출력하기라는 이 문제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냐면, 그러니까 반복을 반복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반복을 이런 식으로 반복해요. 그러니까 줄이 4줄이고, 칸이 4칸이에요. 4줄 5칸이면 4줄 5칸짜리 숫자를 화면에 찍는 거예요. 찍는데 여기는 첫 번째 줄이 1이니까 1부터 출발하는 1, 2, 3, 4, 5를 찍고 얘는 두 번째 줄이 2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줄에서 2 해서 2씩 늘어나는 2, 4, 6, 8씩. 세 번째 줄은 3이라고 찍고 3씩 늘어나는 3, 6, 9.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4로 출발해서 4씩 늘어나는 걸로.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찍는 게 4번. 그 다음에 한 줄에 5개씩 찍는 5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2차원 숫자를 출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모양을 보고 이 모양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자, 예를 들어 4줄 5칸짜리 출력을 한다면 자, 4줄 5칸이니까 기본적으로 반복이 큰 반복과 그 다음에 작은 반복
그러니까 반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을 반복하라라고 했으니까. 자, 큰 반복은 어디서 어디까지? 1부터 4까지 반복이 진행이 돼요. 한 줄이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 2, 3, 4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를 이 스타트하는 이 숫자가 1, 2, 3,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1부터 4까지 번호를 한번 이렇게 할까요? 넘이라는 변수로 넘은 1부터 4까지라고 큰 반복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작은 반복은 몇 번 반복해야 돼요? 5번. 자, 각각을 여기서 얘도 하나, 둘, 셋, 넷, 5번. 그러니까 모든 숫자들이 각 줄마다 5번이 반복이 돼요. 자,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을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큰 반복에서는 num이라는 변수로 인덱스를 삼아서 1부터 4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반복은 5번을 출력을 하는데 5번 출력할 때 어떻게 얘가 뭘 출력하나 보세요. 그럼 숫자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숫자 출력인데 이 숫자 출력이 어떤 출력이냐? 숫자는 하고 계산을 해줘야 되죠. 그럼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숫자는 num이고 이 num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num이 1부터 4까지 위에서 큰 반복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 num이 작은 반복에서는 처음에는 num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그 숫자를 출력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num은 거기다가 num을 한 번씩 더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1이란 말이야. 1 찍고 1에다가 2를 더해서 2가 됐어요. 2에다가 또다시 2를 더해서 3이 되고 3에다가 또다시 2를 더해. 그러니까 num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고 이 num에 대해서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건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num이 아니라 숫자는 바뀌는 거죠. 이 숫자에다가 num이 더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num으로 출발을 하고 숫자에다가 num을 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num이 만약에 3이다. 세 번째 줄을 찍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큰 반복에 이제 세 번째 수행을 한다 그러면 작은 반복 5번은 어떻게 돌리냐면 숫자가 num이에요. 자, 처음에는 3을 찍었어. 그 다음에 그 숫자에다가 num을 더해. 그럼 3을 더했으니까 6이죠. 이 숫자에다가 num을 또 더해. 그럼 9죠. 이렇게 숫자를 출력을 하는 과정을 num을 계속 더해 나가면서 작은 반복을 실행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큰 반복과 작은 반복을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4줄 5칸짜리라면. 그럼 이제 생각이 정리가 이제 여기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변수가 로우스하고 컬럼스하고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4줄이 아니라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이제 생각이 발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생각이 발전됨. 어떻게? 4줄이 아니라 로우스 줄. 그 다음에 칼럼도 5칸이 아니라 컬럼스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칸.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큰 반복. 넘은 1부터 4가 아니라 어디까지? 로우스까지. 그 다음에 작은 반복은 5번이 아니라 몇 번? 컬럼스 것. 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발전이 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여기다가 그 전에 뭘 하면 돼요? 로우스와 컬럼스를 입력받는. 자,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의 실행이 가능한지를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자고요. 자, 로우스와 컬럼스를 입력을 받아요. 이렇게 입력받죠. 그 다음에 롬스 줄을 컬럼스 칸만큼 출력을 해야 되니까 큰 반복 돌아갑니다. 큰 반복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큰 반복의 첫 번째 단계 1, 넘이 1이니까 1부터 출발합니다. 자, 작은 반복은 컬럼스 번이에요. 컬럼스가 지금
예를 들어서 5개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은 처음에 그 숫자로부터, 이 num이라는 숫자로부터 출발해서 계속해서 num을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몇 번의 출력이 돼요? 컬럼스 개수만큼. 아, 이렇게 되겠네. 검토 끝. 이거는 실행됨.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코드로 바꾸면 되는 거죠. 자, 이 코드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렇게 놓고 로우스 컬럼스를 입력받는 방법. 그러면 로우스 물어보죠. 자, 물어봐야 돼요. 자, 이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컬럼스 똑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자, 스캔F. 자, %D로 입력을 받겠죠. 자, 로우스. 변수 선언 안 했죠? 자, 변수 선언 그대로 갖고 와서 위에서 변수 선언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그대로 복부 신공 들어갑니다. 컬럼스를 위해서. 자, 컬럼스. 자, 로우스 말고 컬럼스 물어봅니다. 컬럼스 입력받아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두 개 끝났어요. 2주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출력해야 되니까 큰 반복부터 들어갑니다. 자, 큰 반복. num이 1부터 로우스까지. 자, 폼은 들어가죠. 시작부터 끝까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할 수 있는 폼이 제일 좋으니까. 자, num이 이제 여기 넘버가 숫자니까 그냥 num이라고 할게요. 자, 이 num은 1부터 num이 어디까지? 로우스까지 num이 하나씩 늘어난다. 자, 이렇게 해서 포머니 큰 반복이 이만큼이 들어가요. 자, 큰 반복 끝났습니다. 자, num이라는 게 지금 변수가 없으니까 num을 여기서 추가를 할게요. int num. 사실은 위에 있는 i를 쓰라고 하는 건데, 생각해서 우리가 num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num을 그대로 쓴 거예요. 자, num이 1부터 로우스까지 1, 2, 3, 4에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작은 반복 들어갑니다. 작은 반복 다시 for문으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컬럼스만큼을 돌려라. 컬럼스만큼. 그러면은 자, 변수가 i라는 변수 위에 전환했으니까 i를 그냥 그대로 쓸게요. i는 0부터 출발해서 i가 어디까지? 컬럼스보다 작은 동안까지 i를 플러스. 자, 이게 작은 반복에 반복하는 내용이에요. 자, 작은 반복은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0부터 컬럼스보다 작은 컬럼스 마이너스 1까지. 우리가 5번을 반복한다 그러면 0, 1, 2, 3, 4까지 반복하면 5번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나는 0부터 출발하는 게 0 어색해. 그럼 1부터 가게 되면 여기다가 눈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C로 코딩할 때 익숙해져야 되는 게 0부터 출발하는 게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여기는 굳이 0부터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num이라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돼서 1부터 출발할 테니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난데 얘는 그냥 0부터 출발하자고요. 자, 얘는 두 번째 작은 반복은 그냥 단순하게 5번 또는 컬럼스 횟수만큼만 반복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숫자는 넘버. 숫자는 num으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출력을 해야 되겠죠. 자, printf 숫자 출력 %D로 출력하고 한 칸을 건너뛰어요. 그리고 얘는 넘버예요. 숫자 출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넘버는 원래 있던 넘버에다가 얼마큼을 더해요? num을 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이 정리가 잘 되고 나면 생각을 그대로 코드로 옮길 때 계속 얘기했죠. 코드로 옮길 때는 문법만 생각하지 문제를 풀어가는 논리에 대한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미 정리가 된 채로 코딩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생각 후 코딩. 생각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코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빨리 고치세요. 나하고 수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빨리 이런 방식으로 코딩하는 연습을 하세요. 생각이 정리가 되고 나야 나는 코딩한다.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자, 컬럼스. 자, 어디 스펠링이 틀렸죠? 컬럼스. 자, 실행합니다. 4줄, 5칸. 그러면은, 자, 지금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죠? 지금, 컬럼스. 일단 여기서 한 줄이 빠졌대요, 여기서. 자, 이 정도는 여기다가 집어넣죠. 한 줄 끝났으면 한 줄 내려라. 그 다음에 넘버가 넘으로 시작하고 찍어서 넘버가 플러스가 됐는데, 아, 이게 여기서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게 이제 생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 보면은 숫자가 넘이라고 처음에 여기 해주는 거는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자, 이 부분이 생각 단계에서 실수가 일어난 거죠. 이 부분은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숫자는 작은 반복이 시작되기 전에 출발하고 나서 반복문 안에서 고쳐져야 되는데, 얘는 지금 반복문 안에서 계속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생각대로 코드도 똑같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코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바꿔서 반복문 안에서만 숫자가 바뀌게끔,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 전에 처음 값, 그 끝나면은 한 줄 내리기.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4줄에 5칸. 그랬더니 1, 2, 3, 4, 5, 2, 4, 6, 8, 10, 3, 6, 9, 4, 8, 10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냥 4-2번은 문제를 그냥 풀어줘 버렸네. 자, 테스트가 통과가 안 되는 게 있네요. 자, 왜 통과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죠. 지금 테스트에는 인풋이 뭐야? 나 테스트 케이스를 잘못 넣었는데? 1, 0. 인풋이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 로스 컬럼스. 1. 아, 이게 라인이구나. 6하고 2가 들어간 거구나. 컬럼스 6, 2. 한번 확인해 봅시다. 6, 2. 자, 6하고 2가 들어갔어. 6줄. 1, 2, 2, 4. 맞는데? 잠깐 한번 봅시다. 어떻게 달라졌나? 아, 중간에 칸이 다르구나. 지금, 오케이. 여러분, 그 문제를 다시 해볼게요. 문제 보니까, 아, 여기 칸이 맞네. 그쵸? 중간에 칸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씩 떨어져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처리합니다. 여기다가 2D, 즉, 넘버를 찍을 때 두 칸에 맞춰서 찍어라. 그러니까 두 자리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2D,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두 칸에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약에 넣게 되면 얘는 정렬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프린트F에 예를 들어서 검색을 했을 때 C에서 프린트F의 자릿수, 숫자 뭐 자릿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자릿수를 맞춰서 출력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검색해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것들은 아마도 지금 이렇게 출력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출력을 보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4칸, 5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자, 4, 5 그러면은 칸이 이렇게 늘어났죠. 여기서 두 줄에 그러니까 두 줄에 맞춘 거예요. 두 줄에 맞춰가지고 하되 마이너스를 한번 빼고 하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자, 마이너스를 빼고 하면 지금 모습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세요. 4, 5 그러면은 오른쪽 정렬이 되죠. 이렇게 오른쪽 정렬되는 게 그냥 숫자로 두 칸에 맞춰서 숫자를 찍어라. 근데 왼쪽에 맞춰라. 정렬을 왼쪽으로 맞춰라 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보죠. 자, 그랬더니 다 패스됐죠. 얘 또 뭐야? 봅시다. 마지막에 여기 빈칸. 음. 그러면 내가 처음에 출제한 의도는요. 자, 3 해서 빈칸을 없애는 걸로 내가 출제했네. 애초에 3칸에 맞춰서 왼쪽 정렬로 숫자를 출력을 해라 라고 하는 의도로 문제를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모습은 어차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빈칸을 하나 둔 게 아니라 빈칸 없이 3칸에 맞춰서 진행을 시킨 거죠. 다시 한번 테스트 3가 지금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볼게요. 자, 테스트를 해보면은 테스트 3도 통과가 되죠. 자, 이 문제는 반복을 반복하라 문제에서 추가로 자릿수를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거를 고민을 좀 해봐라 라고 하는 의도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홀수단 또는 짝수단의 구구단 출력하기 3번 4-3번하고 4번은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 3번 문제를 풀고 그 3번 문제의 소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4번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홀수단 또는 짝수단의 구구단을 출력한다. 일단 구구단을 그냥 출력을 해볼게요. 자,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구단을 홀수단, 짝수단을 이렇게 출력을 하거든요. 출력을 하는데 출력하는 내용을 일단 구구단 자체를 출력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자, 기본적으로 구구단은 출력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자, 출력 모습이 처음에 단 곱하기 숫자의 값 이런 형태로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단은 2에서 9까지 그리고 숫자는 1에서 9까지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진행을 할 때 반복문은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얼만큼 반복을 할 거냐. 그래서 그 반복하는 게 조건을 따져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면 무한 반복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조건을 while문에 직접 넣거나 아니면 시작과 끝을 정해서 for문을 돌리거나 셋 중에 하나예요. 이 셋 중에 어떤 거를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셋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익숙해져라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구구단을 무한루프로 한번 풀어볼게요. 무한루프로. 그러니까 왜냐면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나는 while 무한루프는 그냥 좀 쉬워 보이는데 for문이나 while의 조건문 거는 거는 아직도 잘 어색해. 잘 안 돼. 어려워. 그럴 수 있거든요. 괜찮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while 그냥 무한루프 돌리면 돼요. 자, while 해서 while 1로 해서 무한루프 돕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 단은 2에서 9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이 2에서 9니까 단을 정해요. 여기다가 int 단. 자, 2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while문에서 if 단이 2에서 9니까 9가 넘어서면 브레이크 이렇게 걸면 되는 거죠. 단을 하나씩 풀분하면서 해당되는 단을 출력해요. 프린트 F로 단을 출력을 하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퍼센트 그 단을 출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단을 출력, 단을 출력.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를 크게 무한으로 돌려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돌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단을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단을 출력하려면은 우리가 숫자가 1에서 9까지 9개를 출력해야 돼. 그럼 9개 출력해 봅시다. 자, 단을 출력하는 과정은 역시 while 1. 나는 무한루프밖에 몰라. 그럼 무한루프 돌리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단을 출력할 때 이 숫자라는 거, 요 숫자. 이 숫자라는 거를, 자, 단은 지금 변수 이름을 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얘는 넘버라고 할게요. 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단을 출력하는 이 과정은 넘이 어디서부터? 1부터 출발해서 똑같이 여기는 그 뭐랄까 구구단의 한 줄을 출력. 출력 끝나고 나면은 넘이 풀볼. 그 다음에 브레이크 걸어야죠. 이미 넘이 더했는데 1부터 9까지니까 얼마 이상이면 9 이상, 9보다 크면 그러면은 브레이크. 자, 이렇게 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로직을 만들 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코딩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내 익숙한 방식이 점점 늘어나면 돼. 스킬셋이 늘어나는 거죠. 게임할 때 아이템 장착하듯이. 그래서 나는 무한루프만 처음에 주로 썼는데 무한루프 말고 이제는 while 조건문이나 for문도 쓸 줄 알게 됐어 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num도 여기다가 똑같이 걸었어요. 그러면 출력하는 부분만 printf로 이제 출력하면 되죠. %d, %d, %d 하는데 여기는 곱하기 는 해가지고 한 줄 내리고 여기는 처음에는 단이 들어가고요. 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단 곱하기 넘이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코드가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포문 써야 되는데 포문 헷갈려. 인덱스 어떻게 쓰지? 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계속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고민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편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난 3가지 다 못해. 그 얘기는 반복은 못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전가를 해야지. 무한루프 정도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브레이크만 잘 그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로직까지는 생각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생각이 안 되는 사람은요. 빨리 길을 찾아야 돼요. 국가적으로 중요한 그런 예술적 기질이 충분한 사람은 그 무한루프 이런 거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훨씬 더 자기의 잠재력을 더 좋은 데 써야지. 무한루프 따위에서 헤매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하고 넘하고 2개의 숫자를 가지고 브레이크를 이렇게 걸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고요. 되는지. 자, 2단부터 9단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9단 전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홀수단만 하겠다, 짝수단만 하겠다. 그러면 홀수단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홀수단은 몇부터 출발해요? 3부터 출발하고 3, 5, 7, 9. 짝수단은 2, 4, 6, 8. 아, 출발이 다르구나. 단이 2부터 출발할래? 즉 단을 여기 놓고 여기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if 조건을 걸어서 홀수단이면 그러면은 단이 어떻게 출발해요? 단은 3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아니면 else 아니면 단은 2부터 출발해요. 그럼 홀수단인지 짝수단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면 돼. printf 홀수단 짝수단 물어보죠. 우리 지금 문제를 보면 뭐라고 물어보는 게 나오죠. 자, 시작할 때 구구단의 출력 모드 입력하시오. 1, 2. 1번이 홀수, 2번이 짝수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고 물어봅니다. 자, 물어보고 스캔F로 %D로 자, 하는데 변수 이름도 알려주죠. 홀수단 짝수단 물어보는 게 int 모드. 자, 모드를 입력을 받으면 돼요. 모드. 그럼 모드도 전원해 놓고 자, 모드 그럼 홀수단이면 모드가 얼마면? 1이면 자, 이렇게 해서 단을 3부터 출발할 거냐 2부터 출발할 거냐를 정하고 단을 올라갈 때 몇 개씩 올라가면 돼요? 2개씩 올라가면 돼. 2, 4, 6, 8 갈래? 3, 5, 7, 9 갈래? 자,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짠, 실행, 에러, 모드가 지금 여기도 모드, 여기도 모드네. 모드 위에서 선언했대네. 오케이. 자, 헷갈리지 않게 선언한 거는 전부 다 위로 올립시다. 지금 폼은 안 쓰기 때문에 I하고 J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실행 다시 해보자. 자, 물어봅니다. 홀수단 할래, 짝수단 할래? 홀수단에, 자, 1번. 그러면은 3, 5, 7, 9. 홀수단만 찍자. 그 다음에 2번. 짝수단만 찍자. 홀수단, 짝수단을 찍어가는 반복을 포문으로 돌릴까, Y문 돌릴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편한 반복문.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코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거는 반드시 포문을 써라라고 이제 강제를 했으면 모를까. 나는 그렇게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연습 문제 중에서는 연습을 위해서 이 문제는 포문으로 풀어봐라 라고 쓰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포문 말고 Y문을 썼다고 해서 틀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복문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제일 좋은 접근 방법은 한 가지 방법을 확실하게 터득을 하세요. 그 한 가지는 일단 무한반복. 일단은 돌리고 브레이크를 잘 건다. 딱 그것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면 돼. 그러다가 브레이크 문 조건을 거는 게 귀찮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를 변화를 시켜 볼게요. Y문을 해가지고 무한반복 돌리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이렇게 거는 게 귀찮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 내용을 이 조건을 그대로 여기다가 걸어주는 거예요. 단이 9보다 크면 브레이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9보다 작거나 같으면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반대의 조건.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9보다 크다를 반대해라.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 딱 찍어주면 저 반대잖아. 저건 또 뭔 소리래?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그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계속 반복해라. 그러면은 이제 이 조건 브레이크 거는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 드디어 무한반복 말고 그냥 조건 거는 Y문으로 승급한 거죠. 레벨 올렸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9보다 크면 브레이크를 걸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얘는 단이 아니 럼이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만 해라. 이렇게. 그럼 이제 코드가 조금씩 한 줄씩 줄어드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재밌으면 계속 가면 되고, 뭐 굳이 뭐 코드 한 줄 늘어난다고 뭐 큰일 나? 그러면은 그냥 무한반복으로 가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번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 줄 맞추고 칸 맞추고 하는 거는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카피했어요. 이제는 4-4번으로 건너갑니다. 자, 4-4번. 열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자, 열의 개수. 지금 여기서 출발합니다.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똑같아요. 근데 한 줄에 출력할 열의 개수, 출력할 개수 몇 개씩 출력할 거냐라는 거를 한 번 더 물어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컬럼이라는 변수가 추가가 돼요. 자, 일단 변수부터 추가해 놓고 갑시다. 변수를 추가했어요. 자, 컬럼. 그러면 이제 컬럼 물어보는 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겠죠. 자, 컬럼을 물어봅니다. 이거 나면 안 되지. 스캔프 디라이저. 자, printf. 한 줄에 출력할 개수 물어보고 스캔f로 %d를 받는데 컬럼. 자, 컬럼까지 입력을 받았어요. 이제 컬럼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일단 그냥 이 상황에서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false done 그러면은 한 줄에 출력할 개수 9개.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왜? 입력만 받았지 프로그램에는 적용 안 했으니까. 지금은 한 줄에 한 개수만 나옵니다. 한 줄에 한 개. 그러면 엔터를 내린다. 한 줄에 하나, 둘, 셋, 엔터. 그럼 세 개죠. 하나, 둘, 엔터. 그러면은 두 개죠. 이런 식으로 개수에 따라서 언제 한 줄을 내릴 거냐를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여기서 출력을 할 때 지금 이 출력을 하잖아요. 이만큼을 출력을 하는데 출력할 때 이제 생각이 늘어나는 거죠. 출력할 때 엔터를 넣을지 말지 조건을 따져서 실행하자. 이게 생각이에요. 한 줄을 그냥 출력을 해요, 지금. 그냥 출력해서 여기 보면은 엔터가 무조건 들어가. 이 엔터가 무조건 들어가는 부분을 무조건 들어가게 하지 말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자, 이만큼을 카피해서 자, 이거 여기서 엔터가 없는 거. 자, 엔터 대신에 탭이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탭. 그냥 수평으로 일정한 간격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할지 이걸 할지. 즉 조건을 걸어서 이거 찍을래 이거 찍을래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if 뭔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으면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렇게 찍어라. 자, 맞으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컬럼이 3이라 그래봐요. 3이라 그러면은 자 3일은 3, 3이 6, 3, 3은 9 하고 엔터치가 되죠. 그럼 3이면 3일 때 뒤에 두 번째 넘이 1부터 9까지 가는데 이게 3일 때 그 다음에 6일 때 그리고 9일 때 이런 식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찍을 때 어떻게 찍을 거냐 이 부분을 놓고 찍는데 3이면 369 2면 2468 4면 48 뭐예요? 배수야 배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거의 배수이면
자, 우리가 2장 문제 풀 때 배수라는 조건, 양쪽의 배타적 배수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문제를 풀어봤어요. 2-10번이었나요?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배수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 즉 나머지를 했을 때 0이 되는 수. 그래서 뭐하고 뭐를 나누냐면 이 현재 보이는 이 넘이라는 이 부분이 다 넘이잖아요. 이 넘이라는 숫자가 내가 원하는 한 줄에 출력할 개수, 이 컬럼이라는 변수와 배수의 관계가 존재하면, 나누어 떨어지면, 그래서 넘이 컬럼의 배수라면 얘를 찍고 n을 찍고 앞뒤를 바꿀게요. 이걸 t고 이걸 이쪽이 n이고 t고 이렇게 배수라면 엔터 치고 아니라면 탭을 써라. 자,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넘이 컬럼의 배수라면 해봅시다.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넘이 컬럼하고 어떤 관계? 넘을 컬럼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나머지가 얼마라면? 0이라면. 나누는데 나머지가 0이 나왔어요. 그럼 배수야. 이렇게 해서 넘과 컬럼 사이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이럴 때는 엔터를 치고 아닐 경우에는 탭을 넣어라.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홀수단 한 줄에 몇 개씩 할까? 자, 2개씩만 해볼까요? 2개. 그러면은 보세요. 2개. 넘이 1일 때는 탭을 넣는데 이게 탭이에요. 근데 2일 때는 엔터가 들어갔어요. 여기 엔터야. 이런 식으로 엔터. 근데 조금 찝찝해 보이는 게 여기 나오죠. 여기 이만큼이. 9가 됐으면은 엔터를 쳐야 되는데 9가 되는데 엔터를 안 쳤어. 탭을 넣었어요. 왜? 9는 2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볼게요. 문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보세요. 9가 되면 여기서 엔터가 들어가는데 한 줄이 비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단과 단 사이에는 무조건 한 줄을 띄어라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단과 단 사이에는 무조건 한 단이 끝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단을 새로 올리기 전에 일단 한 단이 끝났으니까는 printf에서 여기다가 한 줄을 내리는 겁니다. 한 단이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홀수단 2개씩. 그러면 이렇게 2개씩 끊어져서 내려갑니다. 여러분 탭 문자라서 탭 문자는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간격이 일정한 간격이 뜨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탭을 눌렀을 때 같은 선상에 배치가 되게끔 간격을 띄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탭은 개수가 아니라 내가 탭을 눌렀을 때 그 다음 번째까지 무조건 띄어라.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뭔가 정리해서 출력하는 경우에 탭 문자가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숫자를 좀 바꿔서 해볼까요? 이번에는 짝수단을 3개씩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문제 예시에 나오는 거랑 똑같이 나오죠? 자, 이렇게 4개씩 하게 되면 짝수단을 4개씩. 그럼 4개씩 해서 엔터가 들어가죠. 자, 3번, 4번 문제 연속으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제를 포문으로 풀어볼게요. 지금 while문에서 while 무한루프에서 while 조건문으로 바꿨잖아요. 이 while 조건문을 이 안에서 그대로 포문으로 바꿔볼게요. 단위 포문으로 바꿀 때는 자, 포문에는 다시 한번 설명을 저번에 했지만 자, 포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시작. 어떻게 시작할 거냐? 그 다음에 반복 조건, 반복이 유지되는 조건. 그 다음에 이 반복이 진행되는 동안에 매번
변화하는 값, 변화하는 식. 이 세 개가 한 줄에 들어가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별한 문법이 아니라 그냥 while문을 요약해서 한 번에 표현하겠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값, 지금 단위라는 변수를 가지고 조건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단위 2부터 9까지 돌아라 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시작이 몇이에요? 2야. 그래서 for문으로 바꿉니다. for, 그리고 단위 시작이 2야. 그리고 조건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고, 넘어가는 거는요, 어떻게 돼요? 단위 밑에 보니까 단위 플러스는 2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 그대로 끌고 와도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는 2 이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보니까 단위 시작값이 2가 아니라 3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을 시작값을 위에서 정해버렸으니까 안 정하면 돼요. 그냥 비워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을 9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에 계속 2씩 증가하면서 가라라고 하면서 이 while문의 이 부분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for문으로 바꿨어요. 자, 이번에는 중간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그 작은 반복문 이 while에서는 넘버가 똑같이 시작을 뭘로 해요? 1로 시작하잖아요. 내려. 그 다음에 넘버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맞고요. 그 다음에 넘버는 어떻게 돼? 여기서 이만큼이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서 while 대신에 for라고 쓰는 거야. 그럼 얘도 필요 없죠. 그래서 while문 쓰다가 for문이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while문은 어지간하면은 for문으로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 for문으로도 무한 반복을 할 수 있거든요. for문으로 무한 반복하는 거. for문으로 무한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for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시작도 없고 조건도 없고 반복하면서 변화하는 값도 없어. 왜? 필요한 거 있으면은 반복만 안에서 정할게. 필요하면 반복만 안에서 브레이크 걸게. 그러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while 1이라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게 for에 세미콜론 2개 딱 찍어서 문장 3개가 비어있는 채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은 이게 무한반복이에요. 그러면 for문으로 무한반복이냐 for문으로 조건 반복을 하려면 while의 조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for문으로 조건 반복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여기다가 조건을 걸면 돼요. 이게 for문으로 다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for가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코딩을 조금 해본 사람들은 for문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할 텐데, 그러니까 for문으로도 while문의 모든 것을 흉내낼 수 있고요. while문으로도 for문의 모든 걸 흉내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같은 논리라는 거예요. 단지 표현하는 문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죠. 자, 반복문에서 굉장히 흔하게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이게. 여러 가족의 연령대별 숫자를 기호로 표시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열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반복의 반복입니다. 이중 반복이고 배열을 사용하면 삼중 반복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 배열을 안 쓰고 있으니까 이중 반복으로 해결합시다. 자, 다시 화면을 좀 키우고요. 지금 순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자, 전체 가족수를 물어봅니다. 전체 가족수를 입력받고 이게 1번이죠. 자, 1번 가족수를 입력받고 그러면은 얘는 printf 바로 이제 생각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미리 좀 찍어놔도 되겠죠.
네, 이렇게 찍어놓고 입력받고. 자, 2번. 가족별로. 가족수를 입력받으니까는 가족별로라는 얘기는 결국은 가족의 숫자만큼 반복하라는 얘기예요. 반복. 숫자가 반복하는 수가 확실하게 딱 정해져 있으면 폼을 쓰는 게 되게 편합니다. 그냥 돌리면 되니까 똑같이. 그래서 1번 가족, 2번 가족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봐요. 자, 2-1번. 뭘 물어보냐면 가족별로 입력을 받아요. 자, 이게 각 가족별로 입력을 받는다. 이 부분은 이제 프린트F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해서 몇 번 가족 여기 숫자는 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입력을 3개를 입력을 받아요. 이게 1번이 아니라 이제 %D번이겠죠. 가족 숫자만큼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입력을 받았어요. 그럼 2-2번. 그러면은 이거는 가족 수만큼 각각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하라. 이게 이제 2-2번이에요. 그럼 표현하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얘를 풀어야 돼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좀 더 쪼개면, 생각을 좀 더 쪼개면 일단은 2-2-1번 i의 숫자만큼 골뱅이 찍기. 자, 똑같은 방식으로 짠짠. 이번에는 2-2-2번 얘는 어른의 숫자만큼 샵 찍기. 그 다음에 2-2-3번은 노인의 숫자만큼 달러 찍기. 달러 어디 있어?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복문 안에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다 됐고. 자, 3번. 반복이 끝나면 뭐래라? 전체를 출력하라. 자, 전체 아이 어른 노인의 수를 기호로 출력하라. 이 얘기는 결국은 다시 쪼개면 이런 내용으로 가는데, 자, 3-1번 이렇게 가 있죠. 3-2번, 3-3번, 그리고 전체. 자, 전체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 2-3번에서 각각의 전체 숫자를 더해 나가기.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다시 얘를, 자, 이거를 다시 쪼개면 i의 전체 숫자는 입력된 i 숫자만큼 어떻게 돼요?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짠짠 아이하고 어른하고 노인까지 입력된 노인. 그다음에 여기는 어른. 자, 이렇게 해서 생각을 쭉쭉쭉 풀어가지고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정도 되면 한 달 정도 이제 지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생각을 막 정리하다 보면 내가 지금 C 코딩을 한글로 코딩하는 느낌이 들어. 굉장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야. 다가 그 경지가 올라가면 이제는 한글로 코딩하려니 바로 정리된 생각이 C로 코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그쪽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지금 간단하니까 그게 되지. 앞으로 배열과 포인터와 구조체 포인터 배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계속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를 충분히 가져야 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쉬운데 뭐 이제 확실하게 알았어. 반복문 껌이야. 뭐 이러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코드를 바로 옮기는 연습을 지금부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직은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가 더 필요할 단계야. 왜냐하면
그 생각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교재에 보면은 내가 챕터마다 이번 챕터의 생각 그 정리 원칙을 쭉 적어 나가는데 그게 거의 한 9장, 1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거. 자, 이제는 생각 검토를 해보면 됩니다. 보세요. 실행하는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체 가족수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1번, 2번 해가지고 숫자를 입력을 받아요. 3개씩 입력을 받아요. 그 다음에 찍어요. 반복이 끝났습니다. 2번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의 숫자를 1개와 2개를 더한 3개를 찍죠. 어른은 4명, 노인도 4명. 이런 식으로 찍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이 생각 안에서 충분히 구현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예요. 전체 가족수 입력 받았습니다. 반복문을 돌려서 실행을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입력받는 과정, 변수 3개 입력받고 각각의 변수의 숫자만큼 반복을 돌려요. 각각이 하나하나가 반복문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전체 숫자를 이렇게 더해 나가요. 이건 반복문이 아니라 그냥 세 줄의 구문이 수행되는 거죠. 자, 이제 반복이 끝났어요. 끝났으니까 전체 숫자가 카운트가 됐을 테니까 그 카운트만큼 다시 찍으면 됩니다. 아, 되겠네. 그리고 이제 코드를 옮겨가는 거죠. 안 봐야겠죠? 코드는? 이 정도면? 혹시 이 코드 중에 저 라인은 코드를 어떻게 옮겨요?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게 있다면? 자, 그냥 중요한 것만 한번 본다면 지금 포문이 변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변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변수를 여기다가 그대로 가져놓고 이렇게 가져놓고 중요한 것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만큼을 찍었는데 자, 여기다가 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 가족 숫자만큼 반복해라 그러면 지금 현재 입력받은 가족의 숫자는 패밀리, 가족 숫자예요. 그래서 가족 숫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 for i는 위에서 선언했으니까 i가 0부터 아니면 i가 1부터 갑시다. 얘는 그냥 그 다음에 i가 패밀리까지. 그래서 i를 뿔뿔. 이렇게 되면은 얘는 가족 숫자만큼 도는 거야. 1번 가족, 2번 가족 나오세요 하고 되는 거죠. 1부터 출발했으니까. 가족별로 이제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입력받은 숫자는 여기 children, adult, senior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i의 숫자만큼 찍기. 그럼 for j가 0부터 j가 i 숫자만큼 children까지 가기 전에 끝내는 거죠. j 뿔뿔 한 다음에 printf 여기다가 골뱅이 딱 찍기. 자, 이런 식으로 찍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나중에 전체 숫자 찍을 때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children all 맞나요? all children이구나. all children. 자, 이렇게 찍는 거죠. 응?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여기잖아. 여기. 응. 얘는 여기고요. 여기는 숫자 더해 나가는 거니까 더해 나가는 거는 all children. 이거는 플러스는 children. 방금 전에 입력받은 children.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겠죠. 생각을 잘 정리하고 나면 코드로 옮겨가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7번) 문제부터 봅시다. 7번 문제를 보면 지금 실행을 일단 해보면 자 7번에 얘는 이제 높이잖아요. 하이트. 그 다음에 블랭크 얘를 5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7, 8, 90은 문제가 같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약간씩 그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만큼의 여기서 이만큼의 별짓기를 하려면 내가 여러분들 계속 그 별짓기 관련된 문제를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동영상에도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 카톡에서도 설명을 한 게 이 내용이 분리를 하세요. 반복을 지금 보면은 얘는 10줄을 찍어요. 10줄. 그러니까 10줄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나왔냐면은 이 하이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조금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기본적으로 10줄을 찍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반복입니다. 반복은 큰 반복. 그 다음에 한 줄을 이제 각각의 한 줄 한 줄을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줄에는 빈칸 9개와 별 1개가 들어가 있어요. 빈칸 9개와 별 1개. 그러면 빈칸은 첫 줄에는 9개, 그 다음에 8개 해가지고 빈칸을 하나씩 줄어듭니다. 그럼 첫 줄에 있는 빈칸 9개라는 얘기는 원래 10줄이라서 전체가 10개인데 그 10개 중에 별을 하나 찍어야 되니까 얘는 빈칸이 9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9개죠, 별이. 그러니까 빈칸이. 그리고 블랭크 이만큼이 5개예요. 이만큼이 5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찍으면 즉 무슨 얘기냐면 빈칸이 없이 블랭크가 제로로 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9개부터 출발해서 0이 됩니다. 빈칸이. 그런데 여백을 준 거예요. 왼쪽 여백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왼쪽 여백을 5개를 띄웠더니 빈칸이 9개가 아니라 9개에다가 무조건 5개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는 값이 플러스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랭크를 재는 bCount라는 변수를 추가를 했어요. bCount는 처음 값이 블랭크 플러스 하이트 2개를 더한 다음에 별 하나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기 값, 처음 값을 이렇게 잡았어요. 처음 값. 별의 카운트, 스타 카운트, S 카운트는 1. 별은 처음에 1개씩 찍고 1개로 출발하고 블랭크는 처음에 블랭크라는 개수의 하이트를 더해서 하나 뺀 값으로 여기서는 14개 출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그냥 루틴하게 가는 겁니다. J를 써가지고 포문을 bCount만큼 얘는 SCount만큼 빈칸을 찍어라 별을 찍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내용은 개수로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개수만큼 너는 그냥 찍어라.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는요.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뭔가 계산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마 대부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 여기다 뭔가를 집어넣었던 학생들은요. 여기에 하이트 플러스 블랭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요.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잘 돌아가면 해피하지만 잘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bCoun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출발을 하고 그래서 이게 그냥 한 줄 찍게요. 블랭크 개수만큼 찍고 bCount만큼 찍고 별을 SCount만큼 찍고 그 다음에 한 줄 내려라. 이게 각각의 한 줄을 찍는 거. 작은 반복문. 큰 반복문 이만큼의 큰 반복문 안에서 작은 반복문이 2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이제 개수 조정. bCount. 블랭크는 하나씩 줄어들죠. 별은 하나씩 늘어나죠. 이렇게 진행을 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깔끔해집니다. 8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8번은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는 겁니다. 자, 이만큼을 그냥 카피해서 메인을 카피한 다음에 8번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8번 이등변 삼각형 출력하기. 자, 볼게요.
자,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얘는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미리 짜놨으니까. 자, 10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개로 나와요. 아까 만든 거하고 뭐가 틀린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는 별이 하나로 출발을 해서 별이 하나씩 늘었는데 얘는 별이 몇 개씩 늘어요? 2개씩 늘어요. 그 다음 빈칸이 출발할 때 지금 얘는 빈칸이 9개로 출발했죠. 왼쪽에 띄우는 여백이 없어요. 여백이 없으니까 여백과 관련된 부분을 처리하는 거를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자, 그러면 메인을 제가 만들어 놨던 거를 버리고 다시 만들게요. 방금 전에 갖고 온 거를 이제 빨리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 여기다가 넣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는 아까 그 문제죠. 자, 이 문제란 말이죠. 이 문제를 이등변 사각형 문제를 빨리 바꿔보는 겁니다. 출발할 때 어떻게 바뀐다고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별이 2개씩 늘어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가면 나오죠. 이등변 사각형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블랭크를 물어보는 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블랭크는 여기서는 따지지 않잖아요. 여백은 따지지 않기로 했잖아요. 즉 여백을 따지는 부분을 없애는 거야. 자, 여기서 여백은 나는 관심 없어. 자, 이렇게 해서 블랭크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블랭크는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날려도 되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블랭크는 0. 자, 이렇게 하고 출발을 할게요. 그러면은 10. 끝났죠. 8번 문제는 7번 문제를 예쁘게 풀어놨으면 8번 문제는 그냥 거저입니다. 자, 테스트 시키면 패스되죠. 별짓기 문제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습을 시키고자 하는 게 이런 겁니다. 큰 반복문, 작은 반복문을 돌릴 때 가능하면 반복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인덱스 그리고 그 한계, 브레이크를 거는 조건 이런 거에서 뭔가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 뭔가를 계산하려고 하는 순간 디버깅이 오래 걸립니다. 아마 이 중에 7, 8번 문제를 풀면서 생각보다 뭐가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서 이거 가지고 막 고치고 막 이거 해본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되네 그리고 통과 끝. 이러면은 코딩 실력이 안 늘어요. 왜 안 느느냐? 문제만 바뀌면은 똑같은 과정을 또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다시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코드 자체를 계속 고치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요 패턴을 다시 그대로 9번으로 옮겨볼게요. 9번으로. 자, 9번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미리 내가 풀어봤으니까. 얘는 하이트 대신에 사이즈라고 물어보죠. 자, 10개짜리를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만히 보세요. 얘는 아까 방금 전에 찍었던 이등변 삼각형이랑 똑같아요. 단지 중간에 비어 있을 뿐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의 중간에 비어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풀어볼게요. 이등변 삼각형 푸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 되니까 자, 봅시다. 여기다가 놓고 자, 역시 얘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아까 갖고 왔던 원래 그 별짓기 있잖아요. 7번 문제의 별짓기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출발할게요. 하이트. 자, 이거였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자, S 카운트는 얘는 2예요. 이걸로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블랭크를 안 쓰죠. 이번에는 조금 깔끔하게 얘는 지금 사이즈를 물어봐야 되니까 하이트 대신에 사이즈를 물어볼게요. 자, 사이즈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하이트는 변수 그냥 때려줄게요. 귀찮으니까. 자, 블랭크라는 변수를 아예 그냥 없애고 출발을 해볼까요? 자, 없앴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필요 없게 됐죠. 그러면 블랭크는 없어졌으니까 내버려 두면 없어지면 끝나요. 자, 그러면은 자, 사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이즈를 물어보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중간에 이 빈칸을 이렇게 빈칸을 없애야 돼요. 자, 이 빈칸을 없앨 때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별을 없애서 빈칸을 대신 채우라는 얘기는 지금 이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이 부분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별을 이만큼 S카운트만큼 별을 찍는 이 줄인데 쭉 해서 별을 쫙 찍지 말고 얘를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놓고 지금 첫 번째 줄은 그냥 찍어야 되니까 첫 번째 줄이 아니면 즉 여기서 별을 S카운트만큼 찍는 이 부분을요. 여기다가 조건 하나 걸어볼게요. if 첫 번째 줄은 i가 0이에요. 자, 0일 때 하고 그 다음에 자 0일 때는 그냥 이렇게 찍고 자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어떻게 찍냐면 얘는 일단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야. 별 하나 공백은 몇 개? S카운트 마이너스 2 이만큼 그 다음에 별 하나. 자 이렇게 찍자는 건데 어떻게 찍느냐 그대로 printf 별 하나 그 다음에 공백을 찍는 거 이만큼을 자 여기서 이만큼을 여기다가 놓는데 몇 개? 2개 빼야죠. 그리고 다시 별 하나. 자 복부신공 자 이렇게 해서 별 하나. 이렇게 해서 0일 때 첫 번째 줄 말고 나머지 줄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찍어라 라고 여기다 조건을 걸었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10개짜리 딱 찍었더니 별을 찍어야지.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주냐?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자 다시 10개 짠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 하면 돼요? 별을 그냥 계속 찍는 거를 첫 번째 줄 말고 몇 번째 줄? 자, 몇 번째 줄인지 문제를 통해서 봐야죠. 자, 문제를 보면 여기서 중간쯤의 줄은 자, 10줄이면 6번째예요. 10줄이면 6번째. 그리고 7줄이면 4번째.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얘는 출발이 0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0부터 9까지 10줄이면 그러면은 6번째 줄이면은 0, 1, 2, 3, 4 아유 모르겠다. 그냥 대충 여기다가 자 i가 하이트 전체 10줄에 마이너스 2 그러면 보세요. 6번째 줄이면 따져봅시다. 6번째면은 숫자를 치면은 0, 1, 2, 3, 4, 5번이라는 숫자가 6번째 줄이야. 5번. 근데 봤더니 하이트 마이너스 2 그랬으니까 얘가 10 나누기 2니까 5예요. 딱 맞네. 그 다음에 7번째라고 하면은 7 나누기 2 하면은 3.5, 3이잖아요. 0, 1, 2, 3. 맞네. 4번째. 쉽게 그냥 해결이 된 거죠. 자, 이러고 다시 실행을 시켜볼게요.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줄과 중간쯤에 있는 줄을 넣고 거기만 그냥 이등변 삼각형 찍듯이 찍어라. 자, 나오죠. 자, 그러면 테스트 케이스 통과될까요? 안 될까요? 통과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여기서 이제 이게 틀렸어요. 내가 어제 해봐서 알지. 사이즈 물어보고요. 여기 꺽쇠를 물어보는 게 하나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물어봐야 돼. 꺽쇠 한번 들어가줘야 돼요. 자, 이러고 테스트 했더니 패스. 끝났죠. 자, 반복문을 이중 반복으로 돌려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시키는 대로 차근차근 큰 반복, 작은 반복, 그 다음에 별짓기를 통해 가지고 반복문을 돌려가는 인덱스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라. 물론 지금 여기서 인덱스에서
아까 인덱스에 그 브레이크 거는 이 조건을 계산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계산하고 있잖아. 근데 이건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상수잖아. S 카운트는 원래 있었던 거고 이거보다 2개만 작게.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뭐 플러스 I, 마이너스 I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